6월 모의고사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수능 최저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월 모평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머릿말이 길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6월 모평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6월 모평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평가위원회에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모평이나 4월 모평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수준이나 문제에 대한 이런 유형들 이런 것들이 수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6월 모평은 평가원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모평을 가지고 뭘 하냐면 유형과 난이도를 조절하거든요. 국가가. 그러니까 6월 모평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성적표 분석할 때 3월, 4월 모평은 그렇게 크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6월 모평부터 제대로 분석을 하고 9월 가채점을 보는데 왜 이 6월과 9월이 중요하냐면 평가원이 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갖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능 안정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만약 수시 6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수시 6장을 집어넣을 때 상중하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상중하로 집어넣을 때 이 하안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모의고사 점수의 100분위와 우리 아이가 교과로 집어넣는데 교과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최저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6월 모평을 보고 나중에 수시를 지원하는 안정권 라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시 안정권의 기준을 잡을 때 우리 아이가 6월 모평의 100분위를 통해서 대학 라인을 안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9월 가채점이랑 또 하나는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출 건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만약 우리 아이가 4과목을 준비를 하는데 4과목이 다 못할 것 같아요. 벅차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 아이가 3과목을 하거나 2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의 기준선을 잡는 게 다 모평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잡아야 된다고요. 안 되면 이제부터 빼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자 그런데 6월 모평에 이제 아직 그 데이터가 성적이 나오면서 발표는 안 됐지만 일단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수학이 통합을 시키면서 자연계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이거 미적분 본 아이들 있잖아요. 기하나 미적 본 아이들이 1, 2등급 다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문과 아이들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분리시켰으면 문과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지금 자연계 아이들 들어오면서 3등급까지 밀려나는 아이들이 대거속출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100분이 못 나오니까 수능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수능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저놈의 최저예요. 수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과 이과가 따로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때 그 문과 아이들만의 점수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또 교차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정시 때 더 정확하게 말하겠지만 지금 당장 수능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수능 최저라니까요. 이러면 문과 아이들 수능 최저 못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수학 갖고는. 그런데 수학 갖고 못 맞추면 그러면 국어랑 영어 갖고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어도요. 위에 있는 아이들이 자연계 애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걷다가 요번에 영어가 또 엄청 어렵게 나왔나 봐요. 근데 이게 또 호불호가 갈려. 영어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더니 어떤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어려웠다. 퍼센테이지 보면 그렇지 않냐. 어떤 선생님들은 살아남을 애들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돼 있다. 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영어 시험지를 보고 영어 아이들의 분포대를 예상을 해봤을 때 일단 어려웠어요. 요번에 1등급 아이들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최저를 맞추기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영어가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될 거고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 아이들은 폭망해버리면 우리 문과 아이들 도대체 최저 뭘로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학을 문과랑 이과 애들을 같이 짱 붙여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저 솔직히 이거 1년 못 간 1년이에요 1년. 다음 년에 이거 또 사용하면 문과 난리 나지 않을까요? 문과 어머님들 교육청에다가 화염병 던지셔야 돼요. 교육부에다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걷다가 자연계 아이들은 당연히 수학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이랑 문과 애들이랑 맞짱 붙은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그랬더니
화통이 미적보다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공통에서 어렵게 나오는 건데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 영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했어요. 엄청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수준을 잘 체크해야 돼요. 9월 모의고사 갖고 요번에 조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6월을 이렇게 세게 때려버리면 조절해도 어려울 확률이 있어요. 근데 만일 요번에 모의고사 수능에 영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진짜 문과 애들 최종문 맞춰서 대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학교 어디 말했어요? 시립대, 홍대, 얘네 어쩔 거냐는 거야. 그잖아요. 세 과목인데. 영수로 한꺼번에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세 과목이면. 그잖아요. 뭘 빼? 세 과목인데.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영어 체크가 되게 중요해요. 9월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이거 이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탐구가 엄청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최저 맞추려면. 이러면 탐구를 하나만 할지 두 개를 할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아까 봤지만 서강대학교랑 중앙대학교 다 탐구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탐구를 하나만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두 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탐구를 애들이 정말 너무 우습게 알아요. 나 옛날에 사탐 강사하면서 항상 느낀 거지만 애들이 사탐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요. 그래서 고3 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탐이 진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사탐만큼 이해하고 응용해야 되는 과목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고3 대선화 준비해요. 이러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이거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6월 모평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과목 정도는 가져가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한 과목이 완벽하게 끝나 있어야 된다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수 국어 아니라 바빠갖고 사탐 알기로 개똥을 알고 준비를 안 하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탐구 점수 잘 안 나와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자연계 가는 아이들한테 제가 말해주는데 자연계 나중에 정시 준비하잖아요. 수능 갖고. 그러면요. 국어보다 과탐 비중이 더 높은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국어는 겁나 중요시하면서 과탐 알기를 개똥을 한다니까요. 아주. 나중에 고3 돼서 하지 뭐 라고 하는데 야씨 탐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하여튼 과탐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3점짜리 풀어낸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1학년 2학년 듣고 있잖아요. 준비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바빠요? 알아요. 바쁜 거 다들 바빠요. 그래도 해야 돼요. 시간 짬 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6월 모평 끝났는데 아직도 내가 두 개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고집스럽게 잡고 간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만 해도 이게 문제. 거기다가 이 탐구라는 건 3점짜리 싸움이에요. 3점짜리를 풀고 못 풀고의 문제인데 3점짜리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게 있거든요. 난이도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탐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잘 탐구 준비해가지고 최저 맞추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탐구를 아예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사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과탐 중요해요. 나중에 수능 보면은 과탐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니까요. 국어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선택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게 왜 그러면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잘못 난이도 건드렸다가 만약에 기하가 더럽게 어렵게 나왔는데 미적이 쉽게 나왔다? 이러면 기하 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난리가 나겠죠. 수능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 뻔히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국어 엄매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엄매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선택했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화작 쪽으로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갔는데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 화작 선택하는 아이들 중에 이 화작이 엄매보다 국어 문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제 푸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 비문학이 약하거나 독서 독해가 늦어서 항상 시간에 쫓기는 아이가 엄매를 가지 않고 화작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요번에 엄매가 생각보다 어렵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지금 갈아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잘 들으려니까요. 엄매가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난이도 조절하는 게 되게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렵게 내야 되는 건 공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매 문법이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화작을 선택한다?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엄매 문법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아이가 화작을 선택했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택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분명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좀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확실히 기하 쪽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가고 미적은 많은 아이들이 뭉쳐 들어갔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화통을 하는데 요번에 화통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정 점수가 또 들어갈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문과 아이들 화통 본 아이들은 더 벌어져 버려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1년짜리예요. 이거 다음 년에 또 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요번에 아마 수능 끝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수학을 맞짱 뜨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세요. 자연계 아이들이 국어 문과 아이들이랑 맞짱 뜨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수학은. 수학은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국어는 솔직히 공통 과목이죠. 솔직히 국어는 공통 과목이고 문과 아이들이 그러면 국어도 더럽게 어렵게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게 수학을 맞짱을 붙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택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준비를 할 때 공통 과목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6월 모평은 제가 보기에는 수시 안정권의 기준도 잡아야 되고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6월 모평을 봤는데 와, 수능 갖고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 내신이 괜찮다면 수능 최저를 할 수 있는 지금 그 라인을 지금부터 잘 구성해야 되는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수학이라는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